오늘은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에서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의 마지막 단원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먼저 르네상스에 대해 배울 건데요.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어떤 것의 부활을 의미하냐면 신 중심의 중세 유럽을 탈출해서 다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의 모습과 알프스 이북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꼭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지중해를 둘러싼 무역이 발달하면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따라서 이 이탈리아에는 예전 그리스 로마 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고 십자군 전쟁과 교역을 통해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던 이슬람의 문화와 동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에 대한 연구가 이탈리아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재생과 부활이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부활을 의미하고요. 신 중심의 사회였던 중세 서유럽 사회를 넘어서는 다시 예전에 그리스 로마에서 강조했던 인간 중심의 사회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를 연구하는 문예 부흥 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쓴 서정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저작이 있고요. 또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림과 조각에 인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문화를 연구하는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알프스 이북으로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먼저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르네상스 운동이 확산된 것인데요. 배경을 먼저 보면 16세기 이후 르네상스 운동이 확산됐지만 알프스 이북의 교회는 여전히 부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 비해서 불합리한 현실이 존재했던 환경이 있었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경향으로 르네상스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이라는 건 멍청한 신을 칭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어법이겠죠?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상적인 사회를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사회는 너무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상세계를 꿈꾼다 라는 것을 유토피아로 표현하면서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모습이 달랐는데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조금 뒤늦게 시작됐고 먼저 시작된 것은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였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적 문화를 순수하게 다뤘다면 그 이후에 전해진 알프스 이북에서의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적 문화를 토대로 하지만 현실 세계를 비판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측면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에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따라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후에 나오는 종교 개혁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 중심적 문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학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연과 인간에 대한 탐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있는데요. 원래는 지구를 태양이 돈다,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던 천동설이 가장 핵심
그런 이론이었는데, 이런 천동설 대신 오늘날에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돈다 라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지구가 중심이 됐던 천동설을 뒤집는 태양이 중심이라는, 지구는 그 주변을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세의 우주관을 뒤흔들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이 개량되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전해진 활판 인쇄술을 조금 개량해서 지식과 사상을 보급해서, 즉 여러 가지 인쇄물로 찍어내는 거겠죠. 그렇게 지식과 사상 보급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발간돼서 전 세계에 퍼졌던 저작물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태양을 가운데 두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알프스 이북의 사회비판적인 르네상스가 결국 종교개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배경을 먼저 보면 16세기 알프스 이북 지역의 성직자의 타락, 그리고 교회의 부패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를 개혁해야겠다는 움직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면 자신의 벌이 사하여진다라는 면벌부를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 면벌부는 벌을 사하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결국 이 면벌부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이 교황에게 넘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에서 추구해야 되는 청렴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비판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은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이런 면벌부 판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이런 면벌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과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신앙의 근거는 이런 면벌부가 아니라 성서다, 즉 성경책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면벌부의 판매를 비판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이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활판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 전역에 퍼졌고요. 당시 독일에 있었던, 즉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제후들은 교황에게서 벗어나고자 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에게 이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교황과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독일 제후들은 이런 루터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가 주장한 이후 몇십 년이 지나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결국 루터의 이런 개혁 움직임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장기간의 투쟁 끝에 루터파가 공식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칼뱅이라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칼뱅은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해서 인간의 구원은 면벌부 판매나 다른 교황의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정설입니다. 특히 칼뱅은 기존의 그리스도교가 경제적 이윤 추구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정당화했기 때문에 이 당시 발전하고 있었던 신흥 상공업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과 루터나 칼뱅이 주장했던 종교개혁, 그런 파들을 신교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파를 신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교와 신교가 대립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인데요. 30년 전쟁의
그런 전쟁터가 됐던 독일은 굉장히 많은 혼란에 처하게 되고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칼뱅파가 1648년에 공식적으로 승인되게 됩니다. 이런 칼뱅파와 루터파들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회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당과 교회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공간이잖아요. 로마 가톨릭, 구교의 그런 종교의 핵심 공간은 우리나라의 성당이라고 볼 수 있고, 신교의 핵심 공간은 우리나라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